코스피 8000 시대라는 화려한 장밋빛 전망이 시장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지금, 정작 실물 경제의 밑바닥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째 흔들 거대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리포트입니다. 오늘 다룰 핵심 이슈는 주식시장의 환호를 일순간에 공포로 뒤바꿀 수 있는 숨겨진 뇌관, 바로 부실채권 18조 원 쇼크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 은행권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사태가 금융권의 윗단을 타격했다면 이제는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급증하며 하단에서부터 거대한 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금융권의 리스크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폭발력이 매우 큽니다. 오늘 S리포트에서는 이 18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의미하는 파장과 은행권의 대응, 정부 정책의 한계, 그리고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생존 전략까지 입체적으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은행권 전체가 떠안고 있는 고정이하 여신, 즉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규모가 1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해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절대 수치입니다. 부실채권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고물가와 고환율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마저 후퇴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거세게 불어닥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압력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최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지만 고물가와 실질 소득 감소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내수 중심의 중소업체들의 매출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뇌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와 대출 만기 연장 등 정부 지원으로 연명해온 이른바 취약차주들의 붕괴입니다.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원리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자 거대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의 비율이 치솟고 있으며 제1금융권 빚을 갚기 위해 제2금융권, 대부업체까지 손을 뻗는 돌려막기마저 한계에 다다르며 무더기 부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하강이 아닌 자영업과 중소기업 생태계의 구조적 파탄을 경고하는 엄중한 시그널입니다. 더욱 긴장해야 할 부분은 연체율의 상승 속도와 질적 악화입니다. 제1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도 문제지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은 통제 범위를 벗어나 위험 수위에 달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자금이 절실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금리가 훨씬 높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났고 이들의 한계 상황이 먼저 시한폭탄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의 폭발적인 급증은 해당 은행들의 단기적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실물 경제를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도미노 현상의 뇌관이기 때문입니다. 건실했던 중소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흑자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자영업자 폐업은 종업원들의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소득 급감과 구매력 저하를 불러와 내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거시경제 악순환 사이클을 완성합니다. 경제 곳곳에 자금 순환이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번 사태가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부동산 PF 부실 위기와 동시에 겹쳐 터지는 것입니다. 건설과 부동산 시장에 천문학적인 부실 위험이 도사린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 대출마저 흔들리면 금융권은 양방향에서 거대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은행들은 대규모 대손 충당금을 무리하게 쌓아야만 합니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역대급 충당금을 겹겹이 적립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이는 단기 순이익 감소와 주주 배당 축소, 자본 건전성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주주 환원 확대를 기대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실망 매물과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핑계로 대출 심사를 조이고 시중에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신용경색을 유발할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을 뿐 장기 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흑자 기업들조차 억울하게 쓰러지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치명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NPL 매각 등 은행들의 장부상 찌꺼기를 털어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주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개선되는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모두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상공인 이자 환급 조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지속,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확대 등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뱅크 성격의 기금을 확충해 민간 금융사의 부실 채권을 흡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이러한 정책들이 당장 내일 부도를 맞을 기업의 급한 불을 끄는 산소호흡기 역할일 뿐 병든 경제 구조를 치료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생력을 상실한 한계 기업들의 무의미한 연명을 세금으로 도와 자원 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훗날 골마 터졌을 때 더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좀비 기업 양산의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회생 불가능한 한계 기업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한정된 국가 자원을 집중하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거시적인 경제체질 개선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을 덮친 18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 쇼크는 단기간에 마법처럼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1, 2년간 실물 경제의 발목을 무겁게 짓누르며 주식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극도로 확대시키는 핵심 리스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분간 섣부른 바닥론을 경계하고 매우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시장에 접근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은행 등 금융섹터 투자 시 표면적인 배당 수익률이나 단순히 낮은 PBR 지표에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 금융사의 고정이하여신 비율 증감 추이, 연체율 상승 속도, 특히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다른 경쟁사 대비 충분한지를 재무제표를 통해 깐깐하게 따져보고 맹목적인 저가 매수는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으로 현금 흐름이 막힌 한계 기업들의 회사채나 주식 투자는 여러분의 계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독점적 지위의 우량 기업,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아 향후 금리 인하 사이클 도래 시 이자 부담 없이 온전히 수혜를 누릴 재무 건전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핵심 섹터에만 선별적으로 자본을 배치하는 압축적인 전략만이 유효할 것입니다.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경영진의 위기관리 능력이 입증된 1등 기업들은 이번 경제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며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한층 공고히 다지고 다음 강세장의 주도주로 비상할 것입니다. S리포트는 앞으로도 뉴스 이면에 숨겨진 진짜 위기의 징후와 기회를 누구보다 선제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성공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 S리포트가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투자 기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